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하 짜라투스트라에서 신이란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짜라투스트라에서 죽음이 선포된 신은 신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 즉 선과 악의 구도, 진리와 오류의 구도, 필연과 예외의 구도, 세상 만물은 한 가지로부터 왔고 한 가지로 설명된다는 일원론, 세상 만물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성격으로부터 왔고 두 가지로 설명된다는 이원론, 모든 것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모두 수렴되고 설명된다는 동일성의 원리, 진짜 세계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같을 수 없다는 이원론적 불가지론 등 당시까지 존재한 모든 종교와 사상들, 신념들, 유력한 가치관들을 통칭하는 의미였다. 따라서 신의 죽음을 단순히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 그런 해석으로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반종교적 세속화를 위한 한낱 계몽주의 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게 반종교는 손톱의 때다. 짜라투스트라에서의 신은 인류 문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종교를 포함한 모든 세계관이었고, 니체는 모든 세계관들이 붕괴했음을 선포했고 그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초인, 위버맨시, 힘의 의지, 영원 회귀. 우선 초인 위버맨시. 위버맨시는 초인의 독일어 원어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신들이 다 죽었다. 이제 태어난 목적과 의미도, 살아갈 목적과 의미도, 사라지는 목적과 의미도 모두 없어졌다. 이 모든 것을 사유하고 인식하게 해주었던 모든 세계관이 붕괴하고 파괴되었다. 일부 단순하고 순진한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반종교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은 신을 극복하면 인간을 획득하리라 생각했다. 순진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을 극복해야 새로운 인간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간에게 제기된 숙제는 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니체는 정확했다. 인류 문명을 수천, 수만 년 동안 지배해온 모든 세계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세계관의 노예로 살아온 인간을 파괴하고 넘어가는 새로운 인간, 즉 초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들은 자신을 뛰어넘어 뭔가를 창조해 왔다. 보아라, 난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 그대들은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대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대지를 초월하는 희망을 말하는 자를 믿지 말라. 대지가 나왔다. 무슨 말인가? 부동산 투자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니체의 철학은 대지의 철학이다. 대지의 철학은 러시아적 전통이다. 동유럽적 전통이다. 서유럽과 남유럽이 하늘의 전통, 태양의 전통이라면 동유럽과 러시아는 대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와 넓은 하늘이 서유럽이라면 넓은 땅덩어리와 좁은 하늘이 동유럽과 러시아다. 따라서 동유럽과 러시아에게 대지는 굳건한 현실이자 모든 것의 근본이다. 먹을 것을 주고 인간을 품어주는 만물의 어머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다.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다. 척박하며 드넓은 대지의 흙은 손으로 움켜쥘 수 있고 누워 잠잘 수 있고
감자와 고구마와 밀을 품어준다. 현실의 대지를 잘 따르고 충성해야 굶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척박한 기후, 좁은 하늘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 오히려 대지가 아주 생생한 현실의 세계이다. 이것이 러시아적 전통, 동유럽적 전통, 대지의 철학이다. 비옥하고 습기가 높은 좁은 땅은 굳이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에서 적절한 기후를 제공해주면 감사하다. 땅과 대지의 목을 매달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의 목을 매단다. 이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기도와 기원의 세계이다. 이것이 서유럽과 남유럽의 전통, 하늘의 철학이다. 현실을 떠난 초월 세계와 이상의 세계이다. 기도와 기원의 세계이다. 니체가 말하는 대지의 의미는 이러한 러시아적, 동유럽적 전통과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대지는 현실을 의미하며 땅과 노력과 몸이 부딪히고 결합하는 생생한 현실 세계이다. 하늘에 기댈 수 없다. 기후가 문제가 아니다. 기도와 기원의 문제가 아니다. 땅이, 대지가 문제인 것이다. 땀과 몸의 문제인 것이다. 독일은 프로이센은 원래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집합, 다리, 중개자다. 서유럽의 하늘 철학, 초월 철학, 관념 철학과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지 철학, 현실 철학, 몸의 철학이 모두 만나는 곳이다. 예를 들어 헤겔은 서유럽 하늘 철학,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서유럽 철학의 완성자다. 쇼펜하우어도 결국 관념적인 서유럽 허무주의 철학자다. 둘 다 독일 철학자다. 대신 니체는 독일 철학자로서 헤겔이나 쇼펜하우어와 달리 러시아 및 동유럽의 대지의 철학을 발전시킨다. 대지 넘어 하늘이나 대지를 초월하는 특별한 무엇, 모든 것을 신 대신 관장하는 절대 관념이 아니라 발을 딛고 등을 대는 대지의 철학, 현실의 철학의 꽃을 피운다. 당대까지 독일이 유럽 철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도 항목했다. 철학의 교집합, 철학의 다리, 철학의 중개자로서의 강점 때문이었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상반된 철학을 모두 융합하고 객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니체가 탄생했고 헤겔이 탄생했다. 다시 니체로 돌아왔다. 니체는 대지의 철학을 말한다. 다시 읽어보자. 니체의 초인의 철학, 대지의 철학을 이제 두 번째 다시 읽어보자.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 그대들은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대들이여, 대지에 충실해라. 그리고 대지를 초월하는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초인은 대지를 의미한다. 즉, 초인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철학, 초월의 철학, 관념의 철학을 극복하고 손에 잡히고 등 기댈 수 있는 현실의 대지의 철학을 의미한다.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관념, 초월적 상상, 초월적 감성을 극복하는 것이 초인의 의미인 것이다. 현실에, 대지에 철저하게 발 딛고 서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서유럽적 전통인 초월적 관념, 초월적 상상, 초월적 감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가장 쉬운 것이 종교다. 니체 당대에는 기독교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현실과 인간을 만들었고 대지를 만들었다. 인간은 현실이라는 그림자를 딛고 신의 나라로 간다. 현실은 계단일 뿐. 현실은 신 세계의 그림자다. 닮았지만 현실이 아니고 가짜다. 오리지널이 아니고 복사본이다. 진짜는 신이다. 그 복사본이, 현실이 신의 세계로 구현되어야 오리지널이 된다. 신 다음은 관념이다. 이성이라고도 하고 절대 관념이라고도 하고 절대 이성이라고도 한다.
사실 신의 자리에 절대 이성이나 절대 관념을 대신 삽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도 현실은 절대 이성이나 절대 관념의 계단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냥 전쟁터이고 그림자이고 거쳐갈 과도기일 뿐이다. 그냥 잠시 정박하는 항구일 뿐이다. 절대 이성과 절대 관념은 현실과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 스스로 완성을 해간다. 신과 다를 것이 없다. 신의 세계와 동일하게 현실과 인간은 그림자이고 계단일 뿐이다. 그래서 니체는 신들과 절대 이성, 절대 관념이라는 하늘의 철학, 초월적 철학을 극복하고 현실과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세 번째로 다시 보자. 초이는 대지를 의미한다. 그대들은 초이는 대지를 의미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대들이여, 대지에 충실해라. 그리고 대지를 초월하는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대지에 충실해라. 현실과 현실의 인간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하늘과 초월과 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실로서의 대지에 충실하라는 의미이다. 대지를 초월하는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하늘과 초월과 관념을 떠드는 인간들을 극복하라는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극복해야 할 인간의 내용이다. 극복해야 할 인간이 바로 하늘과 초월과 관념에 사로잡힌 인간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인간이 바로 초인이다. 따라서 초인은 대지 그 자체이다. 초인은 현실 그 자체이다. 하늘과 초월과 관념을 배격하고 대지를 현실을 움켜쥐고 현실에 등 대고 살아가는 인간, 바로 그것이 초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초인은 결국 현실적인 인간, 즉 현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되자는 의미인 것인가? 겨우 그 정도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이라는 의미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술수를 잘 쓰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현실에 발을 딛고 등을 대야 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익숙한 세계관, 즉 하늘과 초월과 관념의 세계관과 싸우고 명확하게 이별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익숙한 세계관을 예를 들면 선과 악이 있다. 진리와 반진리가 있다. 법칙과 운명이 있고 예외는 기형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다. 결국 모든 것이 둘이다. 결국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 특별한 뭔가에 의지해야 한다. 가족은 신의 질서다. 규율과 서열도 신의 질서다. 도덕은 신이나 우주의 가르침이다.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 등등. 이러한 세계관을 극복하고 파괴하고 넘어가서 초인이 되자는 것이다.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에 대해 알아본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초인과 힘의 의지 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